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여기 전환 영역인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목표 설정이나 혹은 전자상거래가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측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아마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전환이 어떻게 났고 뭐 어떤 반응도를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목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매체별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광고를 여러 개 집행하시게 되면 매체사별로 간접 전환이든 직접 전환이든 결국엔 다 자기 쪽에서 전환이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솔루션 자체로도 보시면은 전환이 중복이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각 매체별로 실제로 전환들이 얼마만큼 났는지, 뭐 예를 들면 회원가입 혹은 뭐 장바구니, 뭐 DB를 남기기 혹은 문의하기, 상담하기, 구매하기 등등에 대해서 각각 목표에 따라서 매체별로 얼마만큼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럼 그 전환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 전환이 일어난 내용에 대한 역추적입니다. 전환이 일어난 마지막 영역에서 그 전에는 어떤 페이지를 갔었고, 그 전에는 어떤 페이지를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매체로 들어왔고, 최초에 들어온 우리를 접하게 된 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되면 보통 행동 패턴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타겟군이 완벽하다라는, 거의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타겟군이 일정 어디언스 타겟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형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꼭 들어가시는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구매나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의 1단위로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다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기 전환 경로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역추적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처음 어떤 매체로 들어와서 어떤 매체에서 전환이 났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페이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좀 확인이 어렵고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광고 영역이나 비광고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매체사 쪽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매체를 여러 개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이탈을 했다가 모비온의 리타게팅을 당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선 장바구니까지만 담고 이탈을 했고, 이게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서 자사명으로 검색해서 전환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전환이 일어난 데이터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주력으로 잡아야 될 매체 선정이 어딘지, 이 인기 전환 경로도 보시게 되면 꼭 들어가는 내용도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는 100만원을 쓰고 있고, 카카오 모먼트에는 10만원을 쓰고 있고, 페이스북에는 500만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기 전환 경로를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모든 전환 경로에 카카오 모먼트가 꼭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저희의 주력이 될 매체는 카카오 모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데이터를 쌓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력으로 잡아야 될 매체들 선정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대한 반응도가 뭐 전환수가 페이스북에서 높다고, 뭐 네이버에서 높다고, 절대 여기서 이 매체가 실용성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리타게팅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두세 개에 대한 어떤 소재 혹은 어떤 매체에 대한 이 내용이 더 좋아서 전환으로 같이 끌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역추적이나 혹은 전환 이제 경로 쪽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직접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좋은 증거라고 말을 해요. 보통 2개, 보통 3개 정도까지 많이 가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영역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통 4개에서 5개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쉽게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비교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많이 났는데, 좀 남성분들이나 DB 업종 같은 경우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충동 구매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접 전환에 대한 영향이 많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광고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재가 좋다라는 얘기실 수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3개 정도에서 떨어지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광고들이 과연 효율이 잘 나고 있는 건지, 이 채널 경로에 잘 맞게 딱딱딱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비교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전환해서 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사들은 전환이 일어나면 간접 전환이 됐든 뭐 직접 전환이 됐든 다 본인들이 전환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근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긴 한데, 구글 애널리틱스에 어느 일정 데이터가 쌓이고 난 다음에 비교 도구를 통해서 첫 번째 상호작용과 마지막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한 개의 매체가 한 개의 전환을 일어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냐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뭐 바이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환이 한 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내용들을 봤냐라고 해서 카카오 모먼트는 20%, 네이버는 30%, 페이스북은 20%, 뭐 바이럴은 40% 이런 퍼센테이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전환을 일어날 때 기여를 제일 많이 한 건 바이럴 영역이겠죠. 그럼 저희가 집중적으로 잡아야 될 매체도 어쩌면 바이럴 영역이 더 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100%는 아니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맞다라고 하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뭐 가설을 세우거나 이런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획득에서 소스 매체 영역, 그리고 이제 행동에서 행동 흐름, 홈페이지 내에서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전환해서 어떤 매체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잡아야 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이 3가지를 모두 병행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면 충분한 가설들을 세우실 수가 있고 충분한 전략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체별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 확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매체별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홈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가지고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전환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잡아야 될 주요 매체들은 어디인지, 이렇게까지가 측정이 가능하면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마케터 분들보다는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으신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 솔루션만 가지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테고리 쪽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쪽에 대한 내용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사실 뭐 큰 특별한 뭐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렵고요. 이제 분석이나 효율을 측정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업종에 맞게 이 데이터들을 각각에 대한 추출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그 세그먼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조 측정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 측정 기준은 필요한 부분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UTM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매체가 아닌 이제 설정한 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페인이나 컨텐츠 같은 내용이에요. 소스 매체를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득에서 소스 매체를 들어가셨어요. 그럼 UTM에 넣으셨던 소스와 미디엄은, 그러니까 매체와 과금 형식은 그냥 바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조 측정 기준에 뭐 캠페인이라든지 컨텐츠를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구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 모먼트의 몇 번 소재에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구자들,
혹은 모비온 혹은 페이스북에 어떤 컨텐츠에 어떤 소재에 어떤 광고가 어떤 타겟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강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스pen딩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너 매체를 주력 혹은 SNS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같은 소재에서 타겟팅만 다르게도 진행을 하시고요. 아니면 타겟팅은 같은데 소재를 다르게 진행하시고요. 소재를 다르게 하면서도 타겟팅도 다르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일일이 세분화해서 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 UTM만 잘 넣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 측정 기준은 사실 획득에서 보시거나 행동에서 보시거나 전환해서 보실 때 항상 꼭 필수로 넣어주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보조 측정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보조 측정 기준은 항상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조 측정 기준을 활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기 옆에 조그맣게 보이기는 하는데 초록색으로 표기가 된 게 있죠. 조그만 창이 있죠. 위에 내용에 왼쪽에 저 내용에 초록색으로 표기가 된 거랑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신 거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거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보조 측정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에 대한 문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싶은 뭐 세션 시간, 뭐 캠페인, 뭐 소스 매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파란색으로 숫자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요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제가 뭐 태그 매니저나 이런 쪽도 교육을 또 시간이 되면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제 지금 이해하실 내용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실 때는 보조 측정 기준을 꼭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TM이 들어가 있으면 보조 측정 기준은 반드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획득에서 보시든 행동에서 보시든 전환에서 보시든 꼭 보조 측정 기준을 사용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던 세그먼트라는 내용인데요. 세그먼트는 아까 보셨던 9개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더 세분화하면 한 30여 개 정도의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세그먼트는 모든 GA 카테고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GA에서 제공해주는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내용들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획득을 들어가서 쭉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신규 사용자랑 재사용자에 대한 전환수를 측정해보고 싶다. 혹은 네이버에서 뭐 GFA로 들어온 사람들만 측정해보고 싶다. 혹은 모바일로 사용한 사람 중에 재구매율이 있었던 사람들만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적용하면 저희가 총 데이터 내에서 그 내용들만 필터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한테 더 정확한 타겟팅들이나 혹은 실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구 통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 뭐 지역,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카테고리, 뭐 행동 반경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군들에 대한 어디언스 타겟은 서울 지역의 뭐 30대 남성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구매만 한 사람들만 필터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장바구니만 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구매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각 필터나 뭐 행동 반경, 구매는 2-3일 이내에 일어나더라. 구매를 실제로 할 사람들은 뭐 48시간 이내에 구매를 하더라. 장바구니에 담고서 구매를 할 사람들은 2일 이내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전혀 구매가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리타겟팅으로 잡거나 신규 타겟팅으로 잡을 때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전략들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을 하면 할수록 더 좋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광고에 이렇게 필터를 하면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최대 4개까지 중복이 가능하고요. 뭐 인구 통계나 뭐 디바이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그먼트를 제대로 잘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내용이 있는데 업종이나 뭐 시즌 이벤트 컨디션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KPI에 대해서 맞춤 세그먼트를 각각 만들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날이 벌써 추워졌죠. 날이 춥고 겨울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겨울 시즌에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한 세그먼트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겨울에 구매를 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이대들, 혹은 그 사람들의 행정 반경들, 그리고 구매를 했던 패턴들, 이런 것들을 각각에 넣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소재를 어떤 광고 매체에 어떤 위치에 어떤 구자에 어떻게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 방어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제가 테스트로 진행을 해봤던 내용인데요. 세그먼트를 진짜 자세하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사는 20대 여성 타겟 중 모바일로 GFA 스마트 채널 소재 2로 들어온 세션 시간이 1분을 경과하였으나 장바구니까지만 담은 타겟군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추출이 가능해요. 어쩌면 조금 무섭죠. 여러분들도 지금 쇼핑을 하고 있고 그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설치되어 있고 세그먼트를 잘 활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만큼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쇼핑을 하셨거나 뭐 옷을 구매하셨거나 하시면 이렇게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반응도가 좋았다, 혹은 구매 전환율이 좋았다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최초 신규 타겟팅을 잡을 때, 전략을 짤 때 이런 내용으로 짤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예시긴 한데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러프하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신규 매체나 광고를 집행할 때 이런 소재는 이런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대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벤트성이 있으니까 30대 분 직접 구매를 하시는 30대 분들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아놓은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필터를 걸어서 녹여보고 실제로 반응도가 있었던 타겟팅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광고를 돌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그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 업종에 대한 이 타겟군들의 데이터가 일정 쌓여 있어야만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출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앞서 1강에서도 말씀드리고 2강에서도 3강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교육을 보신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렇게 넣어보시고 데이터라도 이렇게 지금 당장은 분석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시지 못하셔도 데이터를 쌓아두시면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큰 무기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강에 대한 강의는 요렇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보는 내용들, 설정에서는 계정, 속성, 보기 이렇게 3개가 있다. 계정은 마스터 권한, 속성은 관리자 권한, 보기는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의 카테고리는 획득에서 소스 매체, 아마 가장 많이 보시는 영역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에서 행동 흐름,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행동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환, 목표 흐름이나 혹은 인기 전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전환들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주력해야 될 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타겟팅 군들과 신규 고객들이나 혹은 재구매율이 발생이 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태우는 게 아니라 이런 타겟군들한테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소재, 이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을 필터해서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바로 가장 가까운 타겟팅 군들에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 이런 전략과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세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그 GA에 대한 교육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좀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요거 복습으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교육을. 그래서 뭐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나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복습 교육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요 내용들 한번 유튜브에서 한 번 더 검색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이 1, 2, 3강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요것만 아셔도 지금 그 저희 GAIQ 자격증을 따실 때 필요한 요 초보자랑 고급 애널리틱스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두 개를 수료를 하시면 GAIQ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시험은 보지 않더라도 요 두 개 아카데미에서 그 수료 통과하시고 나면 요것도 수료증이 나와요. 통과하시고 이제 다음에 교육할 때 GAIQ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조금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만 좀 추려봤거든요. 요거 답변만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체사 데이터를 보는 게 좋냐, GA 데이터를 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이제 솔루션들은 절대로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100%라는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절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데 단 병행해서 보는 게, 양쪽 다 보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거기서 분석하고 뭐 필터할 거 필터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네이버도 뭐 다차원 보고서가 있죠. 뭐 카카오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고를 하실 거면 매체사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실 거면 GA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 가장 베스트겠는데 그냥 보고 형태로 보고서가 필요해서 하시는 거면 매체사를 보시고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할 거다라고 하면 GA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번, 데이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스크립트를 넣거나 뭐 아이디 값을 넣으셨는데 데이터가 전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스크립트의 문제일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평균처럼 잘 안 잡혀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비교했는데 너무 낮게 측정이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사용자가 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1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1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100명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상이한 데이터가 나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잘 안 잡히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테스트입니다. 제가 UTM 쪽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텀 값에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그 데이터가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찍혀요. 예를 들어서 텀 값에 저는 양세준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양세준이라는 데이터가 잡힙니다. 이게 잡히면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양세준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한번 넣어보시고 이게 목표값이 됐든 세그먼트가 됐든 UTM이 됐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먼저 판단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인데요. 전자상거래는 사실 저희가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거는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개발자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주사를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클라이언트 쪽에 개발자분이 계시면 저희가 데이터만 전달해드리고 설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전자상거래는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전환이 잘못 잡힐 수도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2, 3강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해보시고 직접 만져보고 클릭해보시지 않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만져보시고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으시니까 네이트온 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잠깐 한 1, 2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